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 경로나 감염 어떤 전파 경로를 가지고 진행됐는지를 보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진술을 그때 정확히 해줬으면 시민 처녀분들이 그 불편을 겪으시잖아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2차, 3차 감염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다시 불붙은 코로나 확산세가요. 이 정치법이나 경제사범들이 주로 모여있는 서울구치소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한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 서울구치소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 경로나 감염 어떤 전파 경로를 가지고 진행됐는지를 보고 몇 차 감염인지에 대한 것은 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부터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수영 교수님.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요. 이태원을 직접 안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염 경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3차, 4차 감염으로 가게 되면은 전혀 본인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교도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자기는 이태원 근처도 안 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태원 근처에 안 갔는데 감염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접촉한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그건 뭐 전혀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으러 갈 이유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진단도 안 받았는데. 예. 근데 이제 동선을 찾아가다 보니까 방역당국에서 2차 감염자 뭐 노래방에 갔었고 어디 갔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겹치는 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2차 감염자가 친구 중에 있었고 같이 결혼식을 갔다 와서 걸렸는데 걸린 걸 자기는 모르죠. 근데 이게 무서운 점은 이 지역사회에 이런 3차, 4차 감염으로 가게 되면은 그 4차 이후 정도 되면은 뭐 전혀 오리무중이 돼버리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진단을 받아서 나오지 않는 한 그 조용한 전파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방역당국의 지금 어려운 점이죠. 이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도 직접 안 갔다 왔고 주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4차든 5차든 6차든 이렇게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의미 없고 그렇죠. 쉽지 않은 거고요. 방역당국으로서는. 네. 이 해당 변호인 접견도 잠정 중단된 곳입니다.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수감자 가족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주일날 친구 결혼식이 지방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오늘 새벽에 받은 거예요. 일단 교도관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무려 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검사를 받는데 특히 더 검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구치소의 특성상 밀접 접촉, 폐쇄된 공간 이것 때문에 더 확실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수용자들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교도관이 감염이 되어갖고 수용자가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된다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이 계속 교도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조사 들어받으러 가고 하기 때문에 검찰청 직원이라든지 검사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어디선가 노출이 됐을 수가 있고 또 건물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런데 검찰청 같은 데 갔을 때 화장실 같은 데도 분명히 갔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동선을 다 찾아내는 것보다 오히려 전수조사를 하고 밀접 접촉자부터 순서대로 해서 빨리 찾아내는 게 더 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서울구치소 내에서 추가 감염자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까지 바이러스가 번졌다면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서초동까지 지금 초비상 상태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제목처럼 재판도 올스톱이었고 모든 법정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교도관의 주 역할이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수용자들을 자동에서 직접 이제 뭐 접견실이나 이런 데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수용자들과 밀접하게 접촉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서울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수들이 재판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일단 법원에 지금 판사들 다 재판이 다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중앙법원에. 그리고 또 이 서울구치소가 서울 서부지법에도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서부지법에도 일단 재판 자체가 연기가 됐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변협에서 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접견을 하러 가거든요. 이 구치소에.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이 그 칸막이가 천인 방에서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면회를 하는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직접 면대면 이제 면회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들도 일단 접견을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변협에서. 또 하나는 이 이제 수용자들이 재판을 하러 이제 중앙지법에 오게 되면 맞아요. 공판 검사들이 있습니다. 공판 검사들은 주로 재판에 참여해서 공판에 직접 참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공판 검사들은 피의자들이나 그다음에 교도관들과 직접 접촉할 수가 있어요. 교도관들이 왜냐하면 수용자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공판 검사들이 거기에 재판장에서 접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일단 지금 현재 공판 검사들도 지금 다 기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실제 교도관 한 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김천교도소에서 한번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기결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반으로 온다든지 영향이 참 덜했어요. 그러니까 동선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이 구치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치소고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원, 그다음에 변호사, 검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초동이 지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고요. 의왕, 서울구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진 교도관이요. 그런데 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던져줬던 이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도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주빈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사실 검사 받는 것 때문에 어제 재판에 왜 안 나왔냐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제 이 제2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엠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조주빈의 재판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당사자인 조주빈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1차 준비 기일에는 나왔는데 2차 준비 기일에는 왜 안 나왔나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예. 그 의문이 이제 풀린 겁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A 교도관과 이 조주빈의 동선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선별진료소에서 이 그 확진 여부를 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모르겠어요. 음성이 나올지 양성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조주빈이 사실 지금 수사에 좀 탄력이 붙었고 최근에 제가 들어봤던 얘기는 조주빈의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이 암호도 풀었기 때문에 뭔가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좀 차질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소환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지금 일단 조주빈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 9 전화기 일단 암호를 풀었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런 감염병으로 해서 사실은 조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구속 만기 기한을 6개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6개월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럼 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기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실제로 이 6개월 안에 산정을 한다고 하면 재판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조주빈 같은 경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정경심 교수 사태에서 보듯이 석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장기화될 건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주빈이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만약에 자가격리가 아니라 직접 그 구치소 내에서 격리 기간이 만약에 길어질 경우에 그렇다면 재판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솔직히 남아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엔 지금 이 인물도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네. 글쎄요 뭐 일부기면 합니다만 친박 인사 한 명은
지금 위험하니까 형집행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서울구치소 모두가 그렇다면 서울구치소에 있는 모든 수용자들이 다 이동을 해야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의 주장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형 집행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도관과 겹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서울 구치소를 중심으로 한 이 서초동 법원, 검사, 변호사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시 좀 이태원 얘기로 집중을 해볼게요. 방역 당국은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이번 주말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단 발생의 단초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번 주말이 상당히 고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가 중대한 고비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말이 중대한 고비다. 그런데 현재 이 확산세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된 직업과 동서를 숨겼던 이 인천의 학원 강사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결국 이 강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진술을 그때 정확히 해줬으면 교회 한 1000여 명이 되거든요. 현재 조사 들어가 있는. 그런 수고는 또 안 해도 되고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의 발생입니까? 그것도 시민 처녀분들이 그 불편을 겪으시잖아요.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수영 교수님,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동선과 직업을 숨겼던 그 3일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는데 이거 사회적 비용과 앞으로의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 얼마나 큰 악재입니까? 예, 결국은 일벌백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방역당국에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태원의 클럽, 하여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발적으로 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 했을 때 만약에 진단검사를 받았다면 음성이든 양성이든 뭐 직업에 상관없이 이 사회적인 피해를 안 줬을 텐데 실제로 GPS에 의해서 발견이 된 이후에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 전파를 실제로 일으켰고 결국은 그 학생들이 교회까지 감으로 해갖고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감염은 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교회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의 사회적인 이 거짓말, 결국은 이 거짓말 한 가지로 인해서 너무나 피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직업도 없고 본인의 스스로 동선도 조금 많이 숨겼었는데 구자공차장. 그런데 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이 거짓 증언을 한 이 보습학원 학원 강사가 확진 전에 서울의 주점을 찾은 적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점입 박영인데요. 이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건 2일에서 3일이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9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5일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5월 7일에 이 서울에 있는 이 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이 경찰 위치 추적 결과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점에 그 시간대에 갔던 사람들은 또 다 이제 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다시 이 격리 조치를 하거나 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또 타이밍도 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파장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거짓말 논란, 거짓 증언으로 후폭풍이 꽤 거센데요. 또 비슷한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아들이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그걸 무시하고 뭐 일터도 가고 친척집도 가서 마트도 가서 이것도 좀 꽤 논란이거든요. 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제 이런 위반 사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뭐 아마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들이 지금 이태원에 갔다 와서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차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이제 될 때는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국에서는 2주 동안 무조건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한 번 더 검사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그 음성이 나왔으니까 본인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일하러 나간 겁니다. 건설 현장에 일하러 나가서 마트도 가고 또 친척집도 가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국에서 전화를 하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확인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휴대폰에 앱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 전화로 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자기 그냥 집에 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한 3일 동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양성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때서야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국에서 전화할 때 거짓말해서 내가 지금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또 본인이 지금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건설 현장도 가고, 지금 그 현장 전부 다 폐쇄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학원 보수 강사 이야기했듯이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 한 분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 건설 현장, 마트 모든 곳이 다 중단이 돼버렸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지금 사실 한 달 넘게 모두가 정말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잘 막아왔는데, 글쎄요, 다시 코로나가 불문든 건 아닌지 좀 적잖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짚어볼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홍대 주점을 찾았던 일행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여러분도 접하셨을 텐데요. 도대체 어디서 감염됐는지 이태원조차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 수수께끼 홍대 집단 감염 아니죠? 뭐 몇 명 집단 감염, 수수께끼가 좀 어떻게 풀린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새로운 클러스터, 새로운 집단 감염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감염원을 다 모릅니다. 예. 유명한 것이 31번 환자도 그랬고, 지금 이태원 발도 맨 처음에 감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집단 감염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서 아무리 찾아도 감염원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는 이태원 발 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노래방이 걸치고 결국은 연결고리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태원발로부터 시작된 나머지 N차 감염까지 가는 것을 중간에 막을 수 있었고, 또 이런 GPS 또는 여러 가지 동선을 찾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 K방역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계속해서 빨리 찾아냄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더 이상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연결고리는 지금은 찾아냈기 때문에 이태원발이 맞다 하고 지금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백 교수님, 저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코인 노래방 관련해서 예전에도 그렇고 다시 지금 이 확산세가 불붙는데, 일각에서는 노래방 환풍구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또 글쎄라는 입장도 밝히고, 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 감염된 사람들이 증상을 나타냈었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또 환기 소독이 잘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노래방들이 지하에 많이 있고 좁은 데에서 계속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같은 물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농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수한 환경이니까, 실제 공기 감염으로 공조에 의해서 감염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환풍구는 조금 더 가봐야 할 일이고, 지금으로서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또는 환경들에 이 바이러스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국 이 문제로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된 고3 개학이 정말 괜찮을지 걱정하는 부모들 참 많습니다.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3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원격으로 하면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한 3-4군데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상당하죠. 그리고 입시에도 약간 그게 있지 않을까. 등교 수업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지금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3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음에. 백 교수님, 이게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예요. 이제 뭐 5번째지 6번째지 또 연기를 해달라는 청원이 벌써 20만 명을 넘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글쎄 고3 개학해도 되는 겁니까? 답은 없죠. 개학을 하든 개학을 안 하든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 50명 이하, 감염원 이상이 5% 이하 정도일 때는 생활방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4만 6천 명이 이태원발로서 지금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3차, 4차 감염으로 가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 하지만 일단 고3의 개학이라는 건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개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추이를 보면서 그 다음 거를 결정을 해야지, 그 다음 고3 개학한 다음에 일주일이라는 걸 정해놓고서 한다면 그렇죠. 큰일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고3 개학을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사회적인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즉
한 학교에 고3만 등교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중에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 뭔지 있는지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결국 이번 주가 고비네요. 이번 주말. 이번 주 다음 주말까지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복기까지 포함하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집단 감염 확산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관련 소식, 코로나 관련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